2021년 10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고조됐던 양국의 위기는 결국 해를 넘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미사일 공습과 함께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당초 이 전쟁은 세계 군사력 2위로 평가받는 러시아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으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을 앞세워 결사항전으로 맞서고 있어요. 사실 이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 중국 등 비서방 간의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15일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러시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핀란드로 향하는 전력 공급을 중단하며 압박을 시작했죠.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유이기도 한 나토는 도대체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이런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는 걸까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월 24일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긴급 연설과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의 전면 침공을 감행했는데요.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외국이 간섭할 경우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죠. 하지만 푸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을 만큼 여러 나라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극도로 신중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온 전범국 독일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분쟁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기로 한 원칙을 깨게 됐죠.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러시아에 몰래 무기를 팔아온 게 들통나기는 했지만 또한 200년 역사의 영세 중립국 스위스는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금융제재, 러시아 항공기 영공 통과 차단 조치를 추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각국에서 모여든 국제의원군 역시 우크라이나에 힘을 보태고 있죠. 물론 러시아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던 모양인지 용병 2만여 명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을 비롯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소집된 전투원과 체첸 공화국 특수부대원이 그 대상이죠. 특히 푸틴의 비밀 병기로 알려진 바그너 그룹은 죽음은 우리 일이라는 모토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유명해요. 최근 유엔은 보고서에서 그룹 소속 용병이 말리에서 민간인 30여 명을 묻고 휘발유를 부어 산채로 불태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죠. 도대체 러시아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전쟁의 이유 중 하나로 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 영토 활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소련이 해체된 이후 독립을 하게 된 주변 국가들이 하나둘씩 나토에 가입하게 되었고 러시아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자 이 상황이 달가울 리 없는 러시아에서 무력 행사까지 하게 된 거예요. 나토가 뭐길래 그러는 건가요?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한 서유럽의 집단방위 기구로 만들어졌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상태가 지속되자 소련, 동유럽 지대의 사회주의에 대응할 조직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탄생한 군사동맹인 것이죠. 미국과 캐나다, 북미 2개국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28개국 총 30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나토는 약 3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군사동맹이란 의미처럼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공격을 당할 경우 다른 회원국이 파병을 지원하는 등 집단방위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로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참여하고 있는 이 조직이 전혀 달가울 리가 없는 것이죠. 그냥 미국이 참전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버리면 안 되나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6.25 한국전쟁 때처럼 유엔 결의를 통해 다국적군 투입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 국가라서 이마저도 불가능해요. 만약 미국이나 나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작정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그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는 명분마저 사라질 수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와 무려 1300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다음 타깃이 자신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에 1948년 이후 중립국의 위치를 지켰던 핀란드였지만
황급히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 또한 나토 비회원 유럽 국가 중 우크라이나, 핀란드 다음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로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토 가입이 그리 쉬운 것만은 a니에요.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터키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기 때문이죠. Güvenlik garantilerinin olması lazım. Ve bu sadece bu iki aday ilk üye için de geçerli değil. Müttefikler için de geçerli ve terör örgütlerine desteği kesin. 물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보다 상황이 많이 긴박해졌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핀란드, 스웨덴의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 낙관했기에 두 나라의 가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되고 있어요. 이에 푸틴은 전통적인 군사적 중립주의 정책 포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15일 0시를 기해 핀란드로 향하는 전력 공급을 중단하며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뭘 믿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드는 거죠? 최근 언론들을 보면 러시아가 알고 보니 종이 호랑이였다. 러시아는 세계 각국의 경제 제재에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등의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이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러시아가 강하게 나오는 이유 또한 명확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란 것이지만 사실 푸틴의 계속된 핵무기 언급에 이 전쟁이 핵전쟁, 즉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선 각 국가의 기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얻을 수 없지만 여러 추정 데이터들은 공통적으로 러시아가 미국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툭하면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보다도 무려 200배나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가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핀란드의 가장 먼저 한 조치가 전력 공급 중단인 것처럼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는 엄청나요. 러시아는 이미 지난달 27일 EU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차단한 바 있는데 폴란드는 전체 가스 수입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불가리아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는 90%나 된다고 해요. 이들뿐만 아니라 EU는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2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EU의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은 가스의 55%, 석유와 석탄은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에 그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만큼 그들이 받는 피해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러시아는 현재 외환 보유고가 중국, 일본, 스위스 다음으로 인도와 사위권을 다투고 있어요. 그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외환 보유고를 6,430억 달러까지 늘린 것으로 보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서방 국가들의 예상 밖의 강력한 경제적 압박에 러시아 외환 보유고의 약 50%가 무용지물이 됐다고는 하지만 크림반도 침공 전후로 달러 규제를 받으면서 8년간 달러 비율을 확 낮췄고 미국의 간섭을 덜 받는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화, 그리고 안정 자산인 금 비율을 늘렸어요. 경제 제재를 이미 예상한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나름의 경제 요새를 구축했기에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전쟁은 어느 쪽이 끈질기게 버티냐는 양상이 되어버렸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럽 각국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는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가 받는 타격이 더 심해지겠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에너지와 곡물 자원을 앞세운 압박에 결집되어 있던 유럽 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면 우크라이나를 돕던 이들의 균열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상황까지 가지 않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해요. 여러분들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 같으신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